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멸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물학적 멸종이 아닙니다. 노동하며 생존하는 인간, 즉 호모 라보란스의 시대가 끝난 것인데요. 이제 인간의 노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더 이상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딩은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자신이 만든 AI에 의해 책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메타는 AI에 집중하기 위해 가상현실 부문 베테랑 1,500명을 하루아침에 내보냈는데요. 아마존 역시 유통 로봇이 인간보다 똑똑해지자 수만 명의 직원을 감원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던 천재연구소 랩 126조차 해고 부메랑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새벽에 날아온 메일 한 통으로 사내망 접속이 차단되는 냉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외국인 엔지니어들은 비자 후원이 끊기며 추방 위기에 몰린 기술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로 치솟은 비자 수수료를 감당할 실직자는 없는데요. 고액 연봉자의 화려한 삶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강조했던 코딩의 가치는 AI 자동화 앞에 무너졌습니다. 인간 개달자 한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월 몇만 원의 AI 구독료를 내는 것이 훨씬 싸고 빠르기 때문인데요. 지적 노동의 가치가 사실상 제로로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 노동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BMW 공장에 투입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9만 개의 부품을 지치지 않고 적재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연간 100만 대 양산을 앞두며 인간 노동자를 현장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2030년 이른바 코스트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로봇 운영비가 사람의 인건비보다 낮아지는 운명의 시간인데요. 단 4년 뒤면 기업 입장에서 인간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비효율적인 자선 사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도로 위 2억 명의 운수업 종사자들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무인 트럭은 휴게소에서 쉴 필요도 졸음 운전을 하지도 않습니다. 구글 웨이모 같은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은 인간의 운전대를 빠르게 빼앗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22조 달러로 커지지만 그 이익은 노동자가 아닌 기술 독점 기업이 가져갑니다. 노동을 통해 부가 흐르던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자본은 거대 테크 기업의 서버 속으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멘스의 다크 팩토리는 이 종말의 완성형입니다. 에이전틱 AI가 스스로 판단해 설계부터 추락까지 전담하는 이 공장에는 불을 켤 필요도 노동자가 숨쉴 공기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250년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파산합니다. 모든 부의 근원은 노동이라는 노동가치론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땀 없이도 가치가 창출되는 괴물 같은 경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진짜 재앙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노동자가 내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세금 낼 노동자가 사라진다면 당신의 부모님이 받을 연금과 아이들의 학교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노동소득에 기반한 현재의 조세제도는 국가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의료, 치안, 복지 등 모든 국가 서비스가 마비됩니다. 호모 라보란스의 종말이 곧 국가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공한한 만큼 보상한다는 한계 생산성 원칙도 무너집니다. AI의 성과는 특정인의 능력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결합물입니다. 보상의 대상을 찾지 못한 부는 갈 길을 잃고 특정 자본가에게만 고이게 됩니다. 국가 간 양극화는 디지털 식민지 시대를 부릅니다. 초거대 AI 생태계를 가진 미국과 몇몇 기업만이 부를 독점하고 노동력에 의존하던 저개발 국가들은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영원한 빈곤에 갇힐 우려가 큽니다. 소비의 실종은 경제를 질식시킵니다. 로봇이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둬도 임금을 못 받는 인간은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죽어버린 만성적 불황이 전 지구를 덮칠 것입니다. 피케티가 경고했던 세습자본주의는 이제 AI를 타고 무한 증식합니다. 자본이 스스로 불을 불리는 동안 대중은 에코노믹 유령으로 전락하는데요. 22세기 자본은 노동이 배제된 채 소수 권력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시스템을 전면 재개설해야 합니다. 노동소득세가 아닌 로봇세와 데이터세를 도입하고 노동과 생존을 분리하는 보편적 기본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교육 또한 인적 자본 축적이 아닌 AI 활용 능력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진화 속도를 높여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호모 라보렌스의 종말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노동 너머의 인간 존엄성을 어디서 찾을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노동이 종말된 시대를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줍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월급 봉투를 노리는 건 이제 옆자리 동료가 아닙니다. 휴식도 휴가도 산재도 없는 강철 노동자들이 단 3개월 만에 26조 원의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 일자리를 향해 진격하고 있는데요. 로봇 한 대가 인간 3명의 몫을 해치우는 레이버 시프트의 시대. 이제 당신의 자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계 투자 자금이 지금 자율 로봇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몰린 돈만 무려 1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 2년치 투자액을 단숨에 뛰어넘은 수치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거대한 레이버 시프트의 서막이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물급 빅테크들이 왜 이렇게 로봇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의 스케일링 법칙이 이제 물리적인 몸체인 로봇에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AI 성능이 투입되는 자산에 비해 폭발하듯 로봇의 지능과 숙련도 역시 자본의 힘으로 무한대로 키우겠다는 전략인데요. 그 결과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배터리가 부족해지자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서 배터리를 교체했는데요. 인간의 개입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는 로봇 공장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현재 기술로도 로봇 한 대가 인간 3명 이상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은 로봇의 작업 효율이 인간의 절반 수준이라지만 24시간 근무라는 압도적인 가동 시간으로 그 격차를 메우는데요. 하드웨어 가격은 매년 40%씩 떨어지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로봇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미국의 물류 현장 노동자 시급이 약 30달러인 반면 상용화된 로봇의 운영비는 시간당 10달러 수준에 불과한데요. 감가상각을 고려해 5년 정도 운영한다면 이 비용은 5달러까지 떨어질 전망이라 인간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업들이 로봇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지 낮은 비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동쟁이나 산업재해 같은 인간 노동체제의 고질적인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한 번의 파업으로 수조 원의 손실을 보거나 매년 수십조 원의 산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로봇은 가장 완벽하고 순종적인 대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제조업 지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엔 싼 인건비를 찾아 동남아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인데요. 로봇 운영비는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고 관리가 쉬운 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는 리슈어잉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은 이 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도입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로봇 친화적인 환경인데요. 하지만 공장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금물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사람이 아닌 수천 대의 로봇 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동시정은 고숙련과 저숙련 사이에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로봇을 관리하는 고도의 기술직만 살아남는 구조인데요.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노동자들은 로봇과 직접적인 일자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사 갈등을 넘어 인간과 로봇이 대립하는 이른바 노로 갈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노조와 효율성을 앞세운 로봇 도입 세력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조직관리 방식도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엔 사람의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로봇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데요. 사람은 이제 직접 일하는 주체가 아니라 로봇이 수행하는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예외 상황을 해결하는 슈퍼바이저로 변모합니다. 리더십의 정의도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조직원 간의 화합을 이끄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 이해도, 즉 테크노 리터러시인데요. 복잡한 AI 알고리즘과 로봇의 가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자는 더 이상 현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자본은 이미 인간 노동을 대체할 로봇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베팅을 끝냈습니다. 둘째, 로봇의 가성비와 안정성은 이미 인간의 노동 효율을 압도하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기계가 도입되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노동의 개념이 붕괴되는 신호입니다. 셋째, 리슈어링을 통해 공장은 돌아오겠지만 그 안에 사람이 설 자리는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넷째, 인간은 로봇의 결함을 보완하고 전체 시스템을 감독할 고차원적 관리직으로 강제 진화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방식의 직업은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로봇과의 공존만이 유일한 생존법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로봇이 모든 인간 노동을 뺏어갈 것이라고 두려워만 하는 순간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말이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존의 업무를 해체하고 로봇이 들어왔을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로봇을 도구로 부릴 것인가, 로봇에게 잠식당할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레이버 시프트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발밑까지 밀려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술의 진보는 재앙이 되지만 이를 읽고 적응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인데요. 로봇의 엔진이 뜨거워질수록 인간의 창의성과 관리 능력은 더욱 차갑고 정교해져야만 합니다.